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만평. 오늘은 재앙은 가고 자유가 왔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과감하게 선포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고 5년 임기의 국정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근무했던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 국방부 청사집무실로 옮긴 것만으로도 국정의 큰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와 도약적 성장을 국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웠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라고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특이했던 점은 자유가 무려 35번이나 언급된 반면에 통합, 협치, 화해, 용서 등의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연설에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적인 정치인들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협치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을 망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날치기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주도했다며 그러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몰려가 있는데 이들부터 심판하고 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을 마무리해 외연을 넓힐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들과 멋지게 협치를 해서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국민에게 불충하는 좌파 정권을 교체해서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국가, 위대한 경제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과는 성공적으로 합당을 이뤄냈고 안철수 후보와 합동 유세를 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해서 정권 인수 업무를 차질 없이 완성했습니다. 또한 민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과거 민주당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민주당 쪽 인사 한덕수 전 총리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을 한 반면에 민주당은 최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한동훈 법무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부적격이라고 장관 임명 동의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한동훈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거부 뜻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낙마 표적으로 삼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없으면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다수당의 비상식적이고도 몰지각한 행태는 국회의원 168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 민주당의 횡포로 인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도록 비정상적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목리와 국정 발목 잡기는 시급한 민생 현안들마저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국민 피해로 직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권을 놓고 경쟁을 했다고 해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야당은 일단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게 그간의 정치적 상식이자 도리였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새 정부에 협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 총리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었는데 무슨 이유로 윤석열 정부의 총리가 안 되겠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검증 잣대는 동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비이성적 태도에 실망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같은 민주당과는 협치와 상생공조라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따라서 반국가적이며 비애국적인 민주당과의 협력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엊그제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가 35번이나 나오고 국민이 14번, 평화가 10번, 사회적 갈등이 5번, 보편적 가치와 반지성주의 양극화가 각각 2번씩 언급된 반면에 협치, 통합 단어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취임사에서 여러 번 언급된 단어들은 결국 윤석열 새 정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을 예고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 양극화, 반지성주의 단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 선거 유세 기간과 대통령 당선 발표 직후까지 협치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 후보자 청문회 거부와 위헌적이며 폭력적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민주당과의 협치와 통합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기간은 물론 대선 후보자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난 2020년 4.15 총선이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의 순간은 의외로 빨리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170여 석의 국회의원 의석 중 최소한 50명 이상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120개 이상의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을 신속하게 판결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지시해서 6.1 지방선거 이전의 모든 부정선거 사실을 기업해버리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 내외로 줄어들 것이고 국민의힘은 160석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여소 야대 국회가 여대 야소 전국으로 바뀌면서 정쟁의 제반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스팔트 민심은 부정선거 주모자를 밝혀서 처벌하라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졸개가 되어버린 대법관들과 언론은 부정선거 물증을 확보하고도 민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한 유사일의 가장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악행,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밝혀내서 부정선거 관련자 모두를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때입니다. 프랭크 남쪽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 한평, 다음 편 영상에서는 윤석열 정부 부정선거와의 전쟁 승리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와의 전쟁 2편 많은 기대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